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기초단체인 수성구청이 대구광역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올봄 의류업계의 유난히 강렬한 색상의 옷들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알아봅니다. 세계 문화유산 하회마을 주변을 돌며 유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트레킹 프로그램이 개발돼 내일부터 매주 토요일 펼쳐집니다. 오늘까지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제법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대구시가 일관성 없게 추진한 것도 문제지만 밀실 행정으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이 대구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993년 수성구 삼덕동 일대를 동물원이 포함된 대공원으로 만들겠다며 대공원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세웠고 2001년에는 기본 설계까지 내놨습니다. 당시 관보에 고시된 설계에는 주요 시설들의 위치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특히 동물원은 종류별로 동물들의 위치까지 세세히 기록됐습니다. 이 용역에 들어간 비용만 3억 5천만 원. 하지만 대구시는 최근 이 계획을 백지화하고 동물원 입지와 규모까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4개의 민간업체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와 해당 지역구인 수성구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민자 투자를 추진하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절차는 아니다. 그리고 너무 주민들에 대한 배신이 아니냐. 수성구는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대구시가 20년 전 이 지역을 동물원 이전 지역으로 계획한 뒤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개발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어떤 과수를 심더라도 품목 자체를 포도나무 한 수 정도로만 딱 정해서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고 앞으로도 피해가 엄청나게 있는 거죠. 대구시는 과열 경쟁과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MOU 체결 사실을 밝히면은 양 지역 간 또 기타 3의 지역 간에 대한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 또 그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집가 상승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수성구 삼덕동과 달성군 합인면의 경쟁 구도로 짜여진 동물원 이전은 대구시의 석연찮은 행정 때문에 지역 간의 갈등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네, 요즘 강렬한 색상의 옷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주방용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컬러 마케팅이 제대로 먹히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치 미술시간 물감을 펼쳐놓은 것처럼 다양한 색상의 옷들이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등 입기에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일반색보다 3배 이상 잘 팔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비비드한 온색이 작년부터 지금 초강세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도 선명한 핑크와 오렌지색 립스틱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방송에서 선보인 이후 매출이 오른 이유도 있지만 강렬한 색상을 무기로 하는 이른바 불황속 컬러 마케팅이 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좋은 어떤 전환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더욱더 기획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색깔이 강할수록 비용 대비 큰 변화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불황 때마다 컬러 마케팅이 부각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듯이 주부들이 자주 구매하는 주방용품이나 인테리어 소품들도 이렇게 색깔이 강렬한 것들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그늘 컬러 마케팅. 생산자도 소비자도 불황을 이겨보겠다는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 청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자 경상북도는 긴급 논평을 통해 일본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흑색 선전에 불과하고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임을
거듭 밝혀둔다며 국제사회의 평화 질서를 존중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신뢰 구축을 위해 책임있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칠곡군 간부 공무원과 군의원이 대낮 술판을 벌인 것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경북도당과 고령 성주 칠곡지역위원회는 북한의 계속된 전쟁 위협으로 위기 상황이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경상북도가 감찰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상북도는 적발된 공직자를 엄중 문책하고 칠곡군수는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갖가지 테마를 가진 걷기 열풍이 뜨겁습니다. 조선시대 유생들의 발길이 담긴 유교 문학길 걷기는 어떨까요? 엄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회마을에서 병산서원에 이르는 4km 산길. 400년 전 조선시대 유학자이자 명재상인 서해 유송령 선생과 유생들이 거닐던 길입니다. 그리고 400년, 지필목 대신 노트북을 쓰는 디지털 세대들이 다시 이 길을 걷습니다. 속도와 변화에 익숙한 세대지만 느림의 미학을 깨닫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인걸은 각오 없지만 산천은 의구하고 해설사들의 맛깔난 설명은 400년의 간극을 메우고도 남습니다. 하회 병산길 걸어보니까 운치 있는 오솔길도 너무 아름답고요. 또 여러 가지 하회의 전통이나 묻혀있던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재미있고. 길에는 또 다양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내년들 꼼짝 말고 계시라! 산적이 나타나 공부하러 가는 유생들의 보찜을 빼앗고 삼행시 짓기와 민속놀이도 이어집니다. 거니는 길 중간중간에 글짓기와 민속놀이, 산적 체험 등을 통해서 수백 년 전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을 좀 더 가까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병산서원에 도착해 서당 체험을 하고 나면 유교 문학길 걷기는 어느새 끝이 납니다. 이 서원이 뭐 하는 곳인지 그냥 텅 비어 있고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뭔가 와서 이 체험객들이 유교 문화가 뭐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갈 수 있게끔 같이 관광객이 참여하는 명상과 치유와 사색의 길, 유교 문학길 체험은 이달부터 시작돼 11월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상북도는 중국 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국가를 여행할 때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농장 방문을 피하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검역소 대구국제공항지소는 중국에서 대구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의 승객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고열과 기침 증세가 있는지 살피는 등 검역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모 시내버스 업체가 지난 2011년 2월부터 약 1년 동안 시내버스에 경유 대신 유사석유를 사용해오다 적발돼 지난 2월 업체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해당 기간 동안 업체에 지급한 유가보조금 2억 8천만 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재정지원금 3억 5천만 원도 환수할 계획입니다. 네, 식목일이자 한식인 오늘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식목일을 맞아 동대구역 광장에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편백나무, 백합나무, 3번 나무 등 총 2만여 본의 나무들이 시민들의 손에 전달됩니다. 나무를 나누어주는 사람도 무료로 받는 사람의 얼굴에도 봄 햇살 같은 따뜻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내 집 앞뜰에, 내 화단에 어느 곳곳에 다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오늘 산림보호협회에서는 우리가 꽃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햇살이 포근했던 오늘,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21.3도까지 올라 활동하기에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은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20에서 70mm의 강수량을 보이겠고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 산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륙에도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화창한 날씨
날씨를 보인 오늘과 달리 주말인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야외 활동에 불편이 따르겠습니다. 또 일요일 낮부터는 맑은 하늘 되찾겠지만 상층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공진입니다. 이처럼 내일 전국에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되자 영남대가 내일 교내에서 열기로 한 벚꽃놀이 한마당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영남대는 내일 강풍이 분다는 예보가 있어 행사 참가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부득이하게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남대는 벚꽃이 만개한 때에 맞춰 해마다 벚꽃놀이 한마당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광장에서는 4.24 재보선을 앞두고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정당 공천 폐지 여부를 두고 국회 여야 대표와 단체장, 전문가 토론이 펼쳐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에 따라 대구 고등검찰청장에 고려대 출신의 사법고시 26회 이득홍 부산지검장이 승진 임명됐고, 대구지방검찰청장에는 서울대 출신의 사법고시 27회 최재경 전주지검장이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소병철 대구고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조영곤 대구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경찰청 승진 전보 인사에 따라 경북경찰청장에 의성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 특채로 대구경찰청 차장 등을 거친 김기찬 경찰청 정보국장이 내정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월 강신명 전 청장이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발탁된 이후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민주통합당 시도당 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민주통합당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에는 최근 대구 북구 을 지역위원장으로 뽑힌 홍일학 국회의원과 김혜정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등 2명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에도 오준기 현 위원장과 박재웅 안동시 지역위원장 등 2명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위원장을 뽑는 대의원 대회는 오는 14일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산 청도지사는 올해부터 100억 원을 투입해서 경산 대구대 캠퍼스 주변 800헥타르의 유역 면적에 지난 1959년에 조성된 경북 지역 대표적 저수지 가운데 한 곳인 문천지의 수질 정화에 나섭니다. 못 상류에 하수 처리장을 설치하고 못 안에는 인공습지와 인공식물섬, 부유식 순환 장치 등을 설치합니다. 지난달 27일 밤에 일어난 경산시 암양면 91살 김모 할머니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산경찰서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등을 수거해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고, 사건 당일 주변 CCTV 화면을 분석해 검은 옷을 입은 젊은 남성 한 명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지만 아직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금품이 없어지지 않은 점으로 미뤄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김모 할머니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축제와 추징금 미납에 불만을 품고 대구시 동구 신용동 노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질러 마루와 문짝 일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된 44살 백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가에 불을 질렀지만 피해 규모가 작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4일에 치러질 경산시 제2선거구 광역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 결과 지금까지 새누리당 배한철 후보와 무소속 박임택 후보, 무소속 이인근 후보 등 3명이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 6시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오는 11일부터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부재자 투표는 19일과 20일, 선거일은 오는 24일입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